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현재 일본은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자민당은 과반수 이상을 얻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고 야당들은 하나로 연합해서 자민당 타도를 외치며 정권교체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민당의 비리가 또다시 터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민당 지지율 하락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선 한국 유튜버로 인해서 독도가 한국과 일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본의 반응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7일 일본 외무성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일본해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호칭이라는 제목의 영어로 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2일 한국어 자막과 내레이션이 담긴 새로운 영상을 또다시 공개했습니다. 한국어뿐 아니라 일본어, 러시아어, 독일어, 아랍어 등 총 10개 언어 버전으로 제작된 영상들도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4분 분량인 이 영상은 유럽인들은 알고 있다. 지중해가 지중해인 것처럼 일본해가 일본해라는 사실을 이라는 프란츠 요제프 융 전 독일 국방부 장관의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일본 외무성은 일본해라는 명칭은 일본 세국시대에 유럽에서 널리 사용됐고 그 후 국제사회에 널리 퍼졌다. 일본해는 일본이 붙인 호칭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확실하지 않고 불분명한 사료를 제시하며 억지 주장을 하고 있고 영상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 일본해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유일한 명칭이라는 등 동영상의 여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 하며 우리 측 입장을 국제사회와 일본에 계속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UN 지명 표준화 회의 권고 등에 따라 2개 이상의 나라가 공유하는 지역물의 명칭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각국이 사용하는 명칭을 모두 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특히 영상에서 지난해 11월 국제수로기구 총회에서 일본해가 단독 표기된 해돋이, 해양과 바다의 경계를 앞으로도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실제로 IHO가 기존 해돋이의 개정판인 S130 발간 시에는 바다 이름 대신 번호로 표기하기로 결정한 사실은 빼놓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이달 25일 유튜버 쯔양이 독도 먹방 영상을 올려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쯔양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쯔양은 기암84님과 독도새우 84마리 먹방,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은 독도는 우리 땅 노래와 함께 쯔양이 독도를 방문하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고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문구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넣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쯔양은 10월 25일 독도의 날 기념으로 독도새우를 준비했다며 독도를 구경한 뒤 기암84와 함께 꽃새우, 닭새우, 도화새우 등 다양한 종류의 새우 먹방을 진행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오자 구독을 취소하겠다, 더 이상 쯔양의 유튜브 채널을 보지 않겠다 등의 거부감을 드러내는 일본 구독자들의 댓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에서는 보기만 했는데 이번에 구독했다, 일본 구독자를 잃는 대신 더 많은 한국 구독자를 얻게 될 것이다 등의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일본에도 전해졌고 많은 일본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죽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이상. 옆나라 사람들이 독도라고 말하는 섬은 일본이 주장하는 죽도와 다른 섬, 죽도는 옆나라 영토가 아니다. 이 한국인 유튜버만 특수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인이라면 많든 적든 가지고 있는 생각, 한국인과 관련된다면 이런 건 항상 따라다닌다고 예상할 수 있는 사태다. 채널 구독한 일본인 중에 구독 취소한 사람은 아직 일본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그나마 낫다고 생각한다. 채널 구독 시점부터 글러먹었다는 생각을 고쳐주길 바란다.
일본 자민당 정부에 세뇌당한 일본인들은 왜곡된 사실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혐한 정책으로 모든 관심이 한국에 쏠려 있습니다. 이런 일본에서는 현재 엄청난 물건이 창고에서 발견돼 커다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에 배포된 아베노 마스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코로나가 발생하고 마스크가 부족해지자 일본 정부는 마스크를 각 가정당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개인당이 아닌 가정당 2장씩 배포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아베노 마스크를 비난하는 패러디 사진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스크를 받아보니 너무 작아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한번 빨았더니 손바닥만하게 줄어들었다며 많은 사람들이 줄어든 마스크 사진을 인증했습니다. 그런데 아베노 마스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생에 있었습니다. 마스크에 곰팡이가 있거나 벌레가 들어가 있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생에 철저해야 하는 마스크인데 애초에 사용조차 할 수 없는 것을 배포했던 것입니다. 아베 정권의 비리가 강하게 의심됨에도 일본에서는 이 사건이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끝난 줄 알았던 아베노 마스크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정부 배포의 첫 마스크 8,200만 장, 115억 엔분 잉여, 검사원. 10월 27일자 니혼케이자이 보도로 숨겨져 있던 엄청난 양의 아베노 마스크가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작년 아베노 마스크를 1억 4천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창고에 보관돼 있던 8,200만 장이 발견된 것입니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115억엔, 하나 약 1,150억 원 상당의 양입니다. 게다가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창고 보관 비용으로 6억엔, 하나 약 60억 원을 지불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 비용을 합치면 총 1,200억 원이 훌쩍 넘는 비용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일본 조직위는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마스크, 장갑 등 5천만 원 상당의 의료용품을 폐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베노 마스크는 60억 원이나 하는 보관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창고에 넣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베노 마스크는 전부 배포된 것이 아니라 절반 이상을 남겨뒀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살펴보면 뭔가 의도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27일 아침 기사가 나오자마자 일본은 굉장히 시끄러워졌습니다. 일본 인터넷상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약 1억 4천만 장 중 올해 3월 말 현재 약 8,200만 장, 반 이상 사장. 원래부터 사용할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버리는 돈이 너무 많다, 아베. 보관 비용, 이것도 세금이잖아요. 저런 마스크 우리 집은 사용하지 않고 어딘가에 처박혀 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버려진 거야. 이 돈을 의료나 사회복지, 빈곤가정구제에 썼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올림픽 도시락 폐기 등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다. 자민당 정치는 부패 정치다.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 보관 비용이 약 6억엔. 적당히 해라. 그 불결한 마스크 결국 처리하지 못해서 돈 들여 보관하고 있잖아. 자민당은 책임을 지고 죽을 때까지 아베노 마스크를 써라. 현재 일본은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아소는 지구온난화 덕분에 쌀농사가 잘 됐다는 소리를 해서 일본 내 비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베노 마스크의 숨겨진 비리가 또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지지자들의 기대는 한층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터져나오는 자민당의 비리와 논란 속에서 과연 일본에서 정권 교체가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